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읽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읽기는 악보를 보는 것 내지는 악보를 보는 연습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비원어민이 영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영어를 배우려면 읽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결국 구어체 영어는 아무래도 어떤 맥락에 따라서 관용성도 있겠고 문화적인 것도 있겠고 축약해서 쓰기도 하고 내지는 비문을 그냥 써도 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읽기가 되려면 우선 몇 가지 선행 내지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어휘 알아야 되고요. 표현들 알아야 되고 또 그 수많은 이디엄들이 있고요. 또 부사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구동사들 등등 해서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또 악보를 제대로 보려면 그 악보를 쓰는 방식 내지는 규칙이 있겠죠. 그걸 문법 내지는 어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문법에 대한 또 기본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읽기는 요원하다 볼 수 있겠고요. 모든 언어에는 그 고유한 질서 내지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들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읽기를 할 때 또 용이하게 할 수 있겠죠. 언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는 혹시 초심자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지, 즉 모든 걸 그냥 그때그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질서를 파악하고 패턴을 파악하면 글을 읽을 때 그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본인이 그거를 나중에 글을 쓸 때도 그게 드러나게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어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어휘하면 우리 글쎄요,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시절에 두꺼운 단어책들 있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들이 있을 테고, 뭐 시험 앞두고 직전에 벼락치기로 단어 외웠던 기억도 다 있으실 텐데, 그 단어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나요? 당연히 안 남아 있죠. 그 후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일단 단어를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텍스트를 보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그때그때 파악해 보되 그걸 따로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텍스트를 읽다 보면 어차피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단어에 대한 감각 내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 단어를 외운다고 할 때 그거를 한국말로 치환해서 외우잖아요. 물론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특히 동사라든가 뭐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부사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편의상 한국말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진짜 그 의미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텍스트에 따라서 개별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범위가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고유하게 이 경우에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 단어를 한국어의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음미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체득을 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allow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외웠죠?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 정도로 외웠잖아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문장 한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AI technology will allow us to spend less time at work.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럴 때 allow라는 동사는 허락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AI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즉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allow라는 말은 어떤 현상을 가능하게 할 때 쓸 수 있겠구나. 이 동사는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social media has allowed us to communicate a lot faster. 그죠? 소셜 미디어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소셜 미디어 때문에 그럴 때 because of social media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럴 때 allow를 쓰면 좋구나. 이럴 때 allow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영문 텍스트를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죠? 특히 우리 언어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관사라든가 조동사라든가 특히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어는 수에 예민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궁금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왜 여기서는 the를 쓰지? 왜 여기서는 a를 쓰지? 왜 여기서는 소위 uncountable, 그죠? 셀 수 없는 명사를 쓰지?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 쉽게 time이란 단어 다 알죠? time, 시간, 그죠? 근데 이 단어는 time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the time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times 또는 a time 이런 형태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쓰임이 다 다르겠죠. 우리 시간이 없어. 뭐 이런 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We are running out of time. 이렇게 얘기할 때 run out of time 할 때 이 time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이에요. 정말 추상적인 개념에. 라디오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시각은 10시입니다. 그런 말 할 때 time 할까요? the time 할까요? 그럴 때는 the time이에요. 그래서 the time is 10 a.m. 즉 지정이 됐죠. 지금 현재 시각은 이 의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discovery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발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a discovery, the discovery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맥락에 따라 달라지겠죠. This is a discovery made by Einstein. 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약간 introduce하는 느낌이죠. 아인슈타인이 한 그런 류의 discovery야. 또는 하나의 발견이에요. 그런데 the discovery that everything is relative was made by Einstein. 그러면 the discovery that everything is relative. 이거는 지금 that 이하의 내용과 이 discovery의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the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외에 어떤 그 지식을 배웠을 때 그것이 적용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school이란 단어 다 알죠? 우리 학교, 그죠? 그런데 이 단어도 그냥 school 할 때가 있고 schools가 있단 말이에요. 수개념인데 물리적 장소로 생각하는 학교는 schools가 되겠죠. 그건 셀 수가 있어요. 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도 학교 생활 그런 거 얘기할 때 school은 그냥 school이에요. I hate school, I don't like school 이래버리죠.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 school이란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I met her at school. 그죠? 나는 그녀를 학교에서 만났어. 그럴 때 at a school 하지 않죠. 요즘 학교 폐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chool일까요? schools,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schools are close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 문법 공부하다가 에이 영어 하기 싫어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원어민이 외국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은 문법 지식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처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법 공부하면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책 사자 해서 두꺼운 문법책 사서 명사편부터 뭐 투부정사편부터 한번 쭉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지겨워서 못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한 번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기를 하시면서 보세요. 읽기를 하시면서 여기서는 왜 조동사가 should가 나오지? 왜 여기서는 가정법 같은데 시제가 이렇게 되지? 궁금할 때 가정법 편을 찾아보고 파악을 해보시고요. 사전도 또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실 사전에 많은 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처럼 무조건 책 한 권으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읽어 나가시면서 문법책은 일종의 참고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요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요. I went to the supermarket with my daughter today. 이렇게 됐는데요. 뭐 today 같은 부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요. 문장 맨 앞으로 나가도 되고요. 뭐 중간에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문장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부사의 위치가 약간 자유로운 거 말고는 영어는 어순이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이 어순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결론은 텍스트를 보면서 자신의 문법 지식을 한번 적용해 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과 문법책을 참조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이러한 과정을 꾸준하게 겪다 보면 훗날 이해가 돼요. 그때 그 문장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제한된 시간에 영어 실력을 빨리 늘리고 싶은데
다독을 하는 게 좋겠느냐, 정독을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뭐 그 개인의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교하게 글을 읽으려면 일단 정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정독을 하다 보면 자기 시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어떤 내용이 어떤 정보의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깨달음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구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충족되신 분들이라면 꾸준하게 정진하시면 글쎄요. 시간을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년 정도 고생을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뉴욕타임스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원서들 그러니까 교양서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일단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 그 과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